저는 내 브랜드와 콘텐츠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키워본 브랜드라고 하는 게 아직은 두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는 저의 유튜브 채널 이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는 렛츠 드로우라고 제가 이번에 새로 런칭한 드로잉 키트 브랜드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그림 유튜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그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잘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저는 그림 쪽에서 저처럼 60만 크리에이터가 된다?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저도 이제 포럼에 참여를 했었죠. 직장인으로서 그냥 참관을 하는 정도로 참여를 하면서 많은 연사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언제쯤 저런 데에 서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언젠가는 설 것 같은데 그게 저는 한 40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30살이니까 10년 정도 빠르게 이룬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꿈꾸던 미래가 현실로 된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방법이 정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하자면 이거였어요. 상상해둔 내 미래에 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항상 스스로에게 했던 6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 6가지 질문을 세계 지식 포럼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6가지라고 하면은 뭔가 6가지를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사실 6가지 질문이라고 하면 육하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육하 원칙을 준비를 했어요. 그냥 이 육하 원칙이라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질문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특히 그런 브랜딩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이연이라고 정했어요. 그 이름을 정하게 된 계기가 되게 다양한데 저의 본명은 이연수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막연히 내가 언젠가 굉장히 유명해질 텐데 그러면은 친구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뭔가 제가 약간 낯선 닉네임, 예를 들면 라떼 언니 막 이런 걸로 유명해지면은 너무 절 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놀림 덜 받을 만한 멋진 이름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솔직하고 내게 가장 익숙한 내 이름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에 가까운 것을 따왔는데 저는 제 이름에서 이 연자를 참 좋아해요. 별연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꿈을 펼치고 내 이야기를 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 이름은 이연이 되면 좋겠다. 라고 저의 이름을 먼저 정했고요. 이 이름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요. 저는 저라는 사람을 하나의 달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코어 같은 영양분이 되는 노른자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주는 흰자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흰자와 같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셔츠를 입고 있지만 셔츠를 입지 않고 파자마를 좋아하고 농담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편안한 모습의 저의 일상.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뺀 내가 생각했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노른자 같은 부분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나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뭐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살면서 한 번쯤 자기에 대해서 브랜딩을 해보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삶의 노른자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멋진 노른자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태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겨우 30밖에 안 됐지만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였어요. 내가 못하는 건 죽어도 못하는구나. 예를 들면 저는 착하게 하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착하게 하는 것보다 잘 쓰일 수 있고 유용하게 하고 조금 냉정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내놓는 게 저에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 중에서 나다우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태도를 나는 이 이연이라는 사람을 갖고 해봐야겠다. 그게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었어요.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땡땡이도 한 번도 못 쳐봤는데 그게 너무
찌질하다고 해야 될까? 나는 왜 멋있게 땡땡이도 못 치는 걸까? 근데 그 성실함이 나의 어떤 좋은 태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다울 것. 이거는 제가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연이 이연처럼 느껴지고 이연이 신뢰 있는 브랜드가 되려면 나는 프로처럼 행동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싶은 것까지 저의 태도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또 정말 엄청 유명하신 틱토커 분도 오셨는데,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플랫폼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여주는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까지 계속 어찌 보면 이연으로 살았는데 계속 무명이었거든요. 근데 제 무명이 15년이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잖아요. 말을 참 잘하는 편인데 그림만 보여줬을 때의 저는 그렇게 특별한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제 그림도 보여줄 수 있고 말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가장 맞는 플랫폼,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을 결정할 때 이런 질문도 동시에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곁에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옷으로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무인양품에 가면 무인양품 같은 사람만 걸어 다녀요. 그 자라에 가면 자라 같은 사람만 걸어 다니고, 에이랜드 가면 에이랜드 같은 사람만 걸어 다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장소를 상상하면서 그 장소에 내가 가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 모든 게 갖춰졌는데 하지 않는다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항상 예열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자전거를 80km를 탔고 올해는 100km를 탔는데 작년이 훨씬 힘들었고 올해가 훨씬 쉬웠어요. 작년에는 조금 타고 오래 쉬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타고 오래 쉬고 밥을 2끼나 먹었는데 올해는 한 끼도 안 먹고 에너지바 정도만 먹으면서 짧게 쉬면서 자전거를 타니까 단시간에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므로 항상 그 리듬과 주파수를 갖고 있는 거? 저는 그게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늦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초등학교 6학년인 구독자분이 이제 미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이 늦은 것 같다. 그럼 제가 난 중3 때에서 진짜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수영학원 가니까 할머니들이 경력이 30년씩 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이 보통 70살 정도 되시니까 40대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시작해서 70살까지 수영을 하면 나는 경력이 50년이 되겠네?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들을 보면서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요. 더 오래 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미가 될 텐데요. 그림을 왜 그리냐는 질문, 유튜브를 왜 하냐는 질문, 사실 유명해지기 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유튜브 정말 잘 되니까 축하해, 이런 얘기 듣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의 브랜드 있잖아요. 이 레츠드로우라는 브랜드가 그림을 함께 그리자는 슬로건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로 미술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그림을 관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을 점점 잃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때 배웠던 그림 지식들, 나는 이제 입시를 안 해도 되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친구들에게 다시 알려줄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제 곁에 생겼거든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저의 의미였어요. 이 6가지 질문이 제가 삶을 짚을 때 고민이 될 때마다 이 질문을 꺼내거든요. 뭔가 하나 이 질문에 답변이 비어 있으면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대답을 하듯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거는 이게 나의 답변들이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저는 옛날에는 사실 답변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답변을 흉내내다 보니까 진짜 지금의 제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저의 짧은 이야기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